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대만과 중국 관계를 특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서로 간에 굉장히 강력한 말폭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중국이 1996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무력 시위를 대만 해협에서 대만에게 퍼부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만도 반응이 나오고 서로 간에 지금 완전히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이 양안 관계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 구성원 중 하나인 왕양 정치국 상무위원이 대만에게 대만 분리 독립에는 출구가 없다라면서 대만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협박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맡고 있는 왕양이 9월 20일 대만에 군사적 경고를 던졌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9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왕양은 20일에 개막한 21기 해협 포럼 행사에 참석해서 대만의 분리 독립에는 출구가 없으며 외부의 세력을 등에 업고 힘을 보이려는 대만의 행위는 궁지에 몰려 위험하는 꼴이다 라며,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대만에게 감당 못할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왕양은 또 중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대만의 지속적인 분리독립 추진과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왕양의 위협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즉각 반박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중국의 국제 이미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만인들과 주변 이웃들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의 분리독립 의지가 뚜렷해지고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반응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맞추어서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 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어서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이 왕양이라는 사람이 대만의 분리독립엔 출구가 없다. 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간다. 즉 독립 못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할 것이다. 군사적 공격 뭐 다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차이잉원 총통은 니들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니들을 똑바로 안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의 정체를, 중국의 정체를 국제사회에게 똑바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니까 니들 자꾸 그런 식으로 보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또 차이잉원 총통이 되받아 쳤습니다.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잉원 총통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대만 국민들은 사실 3천만에 가까운 이 국민들이 우리는 중국하고 관계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의 의사가 이번 선거를 통해 표현되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홍콩 보안법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일국양제 자유민주주의 대만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분리 독립의 이 의지가 과거의 국민당들이 그래도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 세가 약하니까 결국 뭐 중국의 한계 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이 논리 완전히 이제는 안 되게 된 것이죠. 왜냐, 중국하고 합친다 하더라도 홍콩처럼 완전히 자치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을 보장받는 조건이라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신들의 인간 존엄을 훼손해 가면서 그 수천만의 국민들이 중국에 같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에게 군사적인 공격까지 운운하면서 압박을 한다. 결국 중국의 저런 호전적인 그런 행위, 그리고 어떤 그 도덕적인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만 지금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대만이 정말 말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대만이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예방적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대만이 중국 본토에 대해 선제 타격 이야기를 꺼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중국 군용기들의 연이은 대규모 무력 시위에 대해 대만군이 중국 본토에 대한 선제 타격 경고를 들고 나왔다고 타이베이 타임즈가 9월 20일 보도했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즈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대만군은 중국에게 선제 사격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공격당하면 자위권을 분명하게 행사해서 확실하게 반격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이틀 연속으로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며 대만섬 상공의 제공권 장악을 위한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였다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되면 대만군은 방어적인 선제 공격권, 즉 예방적 선제 타격에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위협의 가시화라는 표현에 대해 인민해방군이 대만섬에 대한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공격 움직임이 식별되었을 때라고 규정했는데요. 대만이 이런 표현을 들고 나오며 중국 본토 비행장 등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대만의 예방적 선제 타격 발언은 그동안 중국 본토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대만 본섬이 공격받은 이후로 제안해왔던 대만의 군사 전략이 대단히 공세적인 성격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된 이후에 대만의 군사적 자신감 상승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죠. 바로 이 H-6K 폭격기 2대, 그리고 이제 J-10 전투기, J-11 전투기, J-16 전투기 등 러시아의 수호이 27, 수호이 30을 짝퉁으로 모방한 그 전투기들, 그리고 중국이 자체 개발한 J-10 전투기, 이렇게 해서 총 18대의 전투기, 폭격기를 대만 해협에 집어넣고 네 방향에서 대만을 공격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게 1996년 대만 3차 대만 해협 위기 이후에 가장 강력한 무력 시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만 국방부에서는 우리 중국의 군사적 공격이 명확한 시기가 되면 우리 막고 있지 않겠다. 선제 타격하겠다. 바로 예방적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방적 선제 타격을 어디에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그 생각 드는 것이 산샤댐을 타격한다. 라는 계획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듣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정도 상황에서의 예방적 선제 타격은 산샤댐을 공격하기는 힘들어요. 그것은 예방적 선제 타격의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 확실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지금 예방적 선제 타격이 성립이 되거든요. 국제법적으로. 나중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전범을 따지고 이제 전쟁 배상금을 따지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중국의 공격이 진짜로 임박했다, 명확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제 예방적 공격을 하겠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샤댐을 때리면은 이것은 이 상황의 박스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공격할 수 있는 자산들, 즉 공군기를 가지고 이번에 H-6K 폭격기나 그런 전투기들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공군기지를 먼저 때린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탄도미사일 기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마어마하게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대만으로 향해서 쏴버리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대만은 반격탄으로 산샤댐을 때려서 산샤댐을 격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격해서 산샤댐에 타격을 준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방적 선제 타격은 국제법 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우리는 쟤들이 지금 전투기 폭격기 동원해서 이렇게 또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가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때린 거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당했어. 우리 시민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먼저 제거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그 박스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산샤댐은 그 이후에 이제 1탄을 대만이 날리고, 그러면 반격탄을 중국은 더 센 반격탄을 날렸을 때,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될 기미가 있을 때, 그때 이제 3탄으로 산샤댐을 날린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대만의 타격 자산은 윈펑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구름 문자에 봉우리 몽자, 운봉이죠. 우리 한자로는. 그래서 윈펑. 그리고 이제 슝펑이 있는데, 슝펑은 이건 순항미사일이에요. 사거리 둘 다 윈펑도 그렇고 슝펑도 그렇고 2000km인데 2000km지만 마 0.8의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멀리 날아갈 때 요격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이 돼요. 슝펑2. 그런데 대만은 윈펑인지 슝펑인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초음속 미사일이 있다. 극초음속은 아니고 초음속 미사일이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름이 윈펑인지 슝펑인지 완전히 비밀에 쌓여있는 그 미사일도 있고, 이렇게 한 3종류 이상의 여러 가지 미사일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대만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만이 이런 자신감을 보인 데는 최근 있었던 시뮬레이션 결과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가상전투에서 중국군이 6승 6무 48패로 참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군을 모의한 가상적과의 교전에서 60번을 싸워서 6승 6무 48패의 참패를 기록했다고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도웨이가 9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도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최대의 군사훈련장 중 하나인 주러 훈련장에는 대만 육군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한 남군이라는 전문 대항군 부대가 있는데, 인민해방군 정예부대가 이 부대를 상대로 참패를 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남군은 대만 육군의 80% 정도 전력을 모의한 항공기와 전차, 장갑차와 야포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 남군을 만든 것은 미국의 국립훈련센터 NTC를 본뜬 것이라고 도웨이는 설명했습니다. 이 부대 소속의 전문 대항군 부대는 복장도 외국 군복을 입고 식사 때도 젓가락 대신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군 정예부대는 이 주르허의 가상적군을 상대로 60번 싸워 6번 이기고 6번 비겼으며 48번 패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도웨이는 원래 가상적군은 승률이 높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매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군기 빠진 모습, 정예부대인 홍콩 주둔군 해상 실탄 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군기라고는 전혀 없는 모습, 태국 공군과의 연합훈련에서 당한 완패 등을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중국군의 능력이 형편없다고 생각되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한국의 KCTC 훈련장에서도 북한군을 모사한 전문 대항군 부대인 전갈 부대의 승률이 거의 100% 전승에 가까울 정도니까 단순히 이 수치로 중국군을 완전히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도 우리 KCTC 과학화 훈련장 같은 그런 훈련장이 있는데, 전차가 이렇게 많이 동원된 것으로 봐서 우리 과학화 훈련장보다는 훨씬 더 기계화를 더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학화 훈련장은 거의 보병 훈련장이기 때문에 요즘 이 기계화로 저한테는 이 시기하고 조금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우리 KCTC도 빨리 기계화 부대까지 할 수 있는 테스트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장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요즘 보병 전투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기계화 전투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계화 전투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군의 폭격, 또 포병의 포격, 이런 것들도 전부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저도 KCTC 과학과 훈련장에 가서 훈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이제 데이터를 산정하고 하는 것을 전부 이 중앙지휘소에서도 받고, 현장에서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따라다니면서도 받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되는데, 그 KCTC 즉 과학과 훈련장의 대항군 전문 대항군 부대가 전갈 부대라는 부대인데, 이 전갈 부대는 정말 강합니다. 왜 강하냐? 훈련도 강하게 받지만 그 지역의 스페셜리스트, 완전히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여기 입소하는 다른 입소 부대들은 이 지역에 처음 오는 부대죠. 그런데 전갈 부대는 거기에서 계속 싸우는 부대니까 이 지형 지물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투력이라면은 이 대항군 부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형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도웨이가 원래 대항군 부대가 강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KCTC 같은 경우도 특전사가 가끔 이깁니다. 전갈 부대를. 그리고 해병대가 한번 이겼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전갈 부대 측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저는 비공식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병대가 그때 반칙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해병대가 이길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들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군기 센 백골 부대라든지 백마 부대라든지 가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 지형에 완전히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남군도 대만군을 모사한 것인데 이 남군이 강한 것은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처럼 지형지물을 더 잘 이용하는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여기는 뭐 평지가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지형지물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또 감은 좀 떨어질 수 있죠. 뭐 제가 이 훈련장에 안 가봐서 정확한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KCTC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6승 6무 48패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에요. 우리 KCTC의 정갈부대와 똑같은 전투력이다 상대가. 그러면 이건 뭐 중국군의 입소부대가 어마어마하게 잘한 성적입니다. 사실은 6승 6무만 하더라도 우리 정갈부대 같은 경우 거의 뭐 100전 99승 1패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뭐 이 뉴스 그대로 하면은 한국군은 북한군에게 1승 99패 했다. 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중국군이 지금 뭐 인터넷에서 많이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 훈련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중국군 군기 능력 형편없어 보이던데 결국 대한군도 걔들이 어디 가냐? 걔들도 중국군이지. 그래서 결국 입소한 부대나 대한군 부대나 그놈이 그놈 아니냐? 그래서 중국군이 중국군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바도 있고, 그래도 냉철하게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말자. 우리 KCTC도 보면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 이런 면도 있는데 저는 뭐 감성적으로는 중국군 했네 라고 보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래도 6승 6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성적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